일도 아닌데 숨이 턱 막힌 날, 가족을 챙겼을 뿐인데 내가 사라진 기분.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죠? 지금 내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래 버틴 나에게 힘이 필요한 순간이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네. 번아웃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우리 샛별 씨와 함께 나눌 시간인데요. 네. 간만에 또 뵙는 것 같죠?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마주보고 앉으니까 좀 색다르네요. 오늘 상담받는 컨셉으로. 오늘 주제는요, 아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번아웃이에요. 네. 그래서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우리 청취자들에게, 구독자들에게 더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막상 내가 번아웃이 왔을 때 누군가에게 말하기도 그렇고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번아웃이 오는 상황부터가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가도 또 번아웃이 올 수 있고, 또 주부님들이 하루 매일같이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그럴 때 갑자기 번아웃이 올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나의 꿈을 위해서 이렇게 쫓아간 친구들, 면접 대비한 친구들도 번아웃이 올 수 있고, 번아웃의 상황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번아웃이 왔다고 표현을 하셨지만 사실 이 번아웃이라는 게 쌓아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쌓아온 감정들이 폭발을 하는 음. 거다라는 저는 그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 사실 저는 좀 이 번아웃이 좀 자주 오는 편이에요. 아, 진짜요? 네. 저는 일을 할 때 약간 단거리 선수처럼 최대 출력을 내서 막 달리는 그런 네네.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 정도 가면 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번아웃이 왔구나. 음. 또 그 녀석이 찾아왔구나. 어.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하기 때문에 네네. 뭔가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이니까 올 수 있는 그런 감정이다. 그런 상황이다. 이런 것들 좀 말씀을 해주고 싶더라고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번아웃이 좀 오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뭔가 제가 번아웃이다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나 갑자기 왜 뭔가 일을 하긴 했는데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뭔가 일은 열심히 하고 있고 책상에 오랫동안 앉아서 제 할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가 결론으로 도달하지 않고 뭔가가 정지된 상태. 아, 그랬을 때 커피 한 잔 마실까? 근데도 그때가 또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때서야 내가 번아웃이 왔구나, 지쳤구나라고 제가 느꼈던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이렇게 번아웃을 느끼지만 또 우리 사연자가 번아웃에 관련돼서 사연을 하나 보내주셨거든요. 그렇죠?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네. 언제부턴가 아침에 눈 뜨는 게 너무 무거워졌어요. 회사에 가야 하는데 몸이 안 움직여지고 겨우 일어나도 샤워하면서 눈물이 핑 돌아요. 네. 웃긴 건 딱히 큰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직장도 남들 보기에 괜찮은 편이고 문제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예전엔 일 끝나고 친구들이랑 밥도 먹고 운동도 다녔는데 지금은 퇴근하면 그냥 침대에 누워서 넷플릭스 틀어놓고 멍하게 있어요. 네. 예전엔 즐겁게 하던 것도 다 귀찮고 너무 피곤하고 내가 이렇게 무기력한 사람인가 싶어서 스스로한테 화도 나요. 네. 사실 이 사연을 쓰는 것도 망설였어요. 이런 것도 번아웃이라고 할 수 있나요 싶어서요. 근데 저 진짜 고장난 것 같아요. 고장난 것 같다는 그 고장난 말이 것 같다. 갑자기 막 훅 울리는데요? 제 경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 사회초년생 때 일인데 네. 좀 선배님들이 좀 괴롭히셨어요? 네, 많이 좀 괴롭히셔가지고 출근할 때 울고 퇴근할 때 울고 막 이러다 보니까 회사가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 경우 있죠. 일을 하기도 싫고. 그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번아웃이라고 몰랐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그게 번아웃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퇴사를 선택했습니다. 퇴사를 선택으로 하셨군요. 네, 못 견뎠어요. 그냥 그 순간에 어떤 저의 모습을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아마 이분도 너무 내가 문제가 없는 상태지만 그 안에서 내가 스스로 느끼고 있는 감정이 좀 걷잡을 수 없어진다면 저처럼 퇴사를 선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때 딱 멈췄군요. 네. 저는 번아웃은 저도 짧게 올 때도 있고요. 아주 길게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 최장 얼마나? 최장은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거의 1년 동안 온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게 심하게 오는 건 아니라 제가 스스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일은 해야 되는데
이 일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리고 매일같이 일을 또 해야 되잖아요. 직장인 분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한켠에 번아웃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 같아요. 번아웃이 어떤 경우에 오는지 지금 말씀을 나눠봤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 번아웃이 왔을 때 극복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럼요. 어떻게 좀 극복한 케이스가 있을까요? 저는 번아웃이 올 때마다 거기에 따라서 좀 상황들이 다 달랐던 것 같아요. 뭔가 저한테 더 긍정적인 플러스 요인이 있었을 때도 있었고 또 마이너스적인 부분, 좀 리스크가 있는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쉬었던 것 같아요. 뭔가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번아웃을 조금 더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진짜 정말 쉬었던 경우가 있고요. 또 긍정적으로 번아웃이 올 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일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원하는 그 성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그때는 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조언을 좀 구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지쳐 있고 또 일에 이렇게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선배들이 이렇게 해줬던 말들을 들으면서 그 번아웃을 조금 해소를 했던 것 같아요. 리세표 씨는 어떠셨어요? 번아웃이 왔을 때 사실 번아웃이 왔다 이런 거 인정하기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정이 잘 안 돼서 좀 이겨내려고 처음에 막 했던 것 같아요. 어거지로 이겨내려고. 그러니까 더 힘든 거죠. 맞아요. 그래서 더 힘이 빠지고 더 지치고 더 무기력해지니까 이거 아니다 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딱 드는 거예요. 제가 프리랜서 생활을 지금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이 프리랜서라는 게 내가 일을 멈춰버리면 사실 수익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번아웃이 와도 해야 하는 게 보통은 프리랜서의 삶인데 못하겠는 거예요. 더 이상. 더 이상 못하겠다 싶어서 그냥 정말 딱 일을 한 달 쉬고 제주도로 한 달살이 간 적이 있어요. 어떠셨어요? 심심했어요. 진짜 너무 심심한 거예요. 번아웃이 와서 쉬러 갔는데 쉬는 중에도 계속 내가 이래도 되나? 그 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래서 나는 완전히 지친 게 아니구나. 그 심심함을 느끼는 순간부터 나는 일에 완전히 지금 지친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깨달았군요. 네, 깨닫고 올라갔습니다. 번아웃은 그 20대, 30대 분들, 직장 다니면서 신입사원 또는 뭐 1년차부터 3년차 분에게도 많이 오지만 또 중간에 있는 그 중간 관리자 또는 뭐 임원분들도 간간히 다 번아웃은 다른 형태로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신입사원, 그러니까 1년차부터 3년차의 번아웃은 우리가 거의 다 좀 알고 있을 법한, 뭔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분들 다 아시죠? 네네. 그 공기의 흐름만 봐도 뭔가 지쳤구나라는 게 알잖아요. 저 사람 좀 옛날과 다른데 이런 분위기? 그렇죠. 그럴 때 어떠세요? 선배 입장이라면? 선배 입장이라면 사실 뭐 제 주변에 이제 방송하는 친구들 많으니까 겪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겪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네가 천천히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직업의 수명이 길어지거나 짧아지거나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저는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해주는 편이라 뭔가 넌 잘했고 잘할 거고 이런 말을 잘 못해서 그런 식으로 좀 위로를 하는데 좀 빨리 극복하고 원래대로 페이스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은 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위로를 좀 받고 싶어요. 제가 이제 일을 할 때는 저도 모르게 일이 너무 이제 힘드니까 아무래도 제 주변에 있는 동료가 알고 제 선배가 좀 알더라고요. 근데 뭔가가 제가 힘들 때는 누구의 위로 말 한마디, 응원의 말 한마디가 되게 힘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뭔가 저한테 조언할 게 너무 많겠죠. 제가 실수도 많이 했고 또 일은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때 선배님한테도 제가 먼저 얘기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선배님이 먼저 아시고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또는 왜 퇴근하고 나서 뭔가 이렇게 한잔 하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번아웃을 좀 벗어났던 순간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못했지만 앞으로는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죠. 맞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 중에 그런 친구들도 좀 있어요. 직장생활 하면서 뭔가 선배들한테 혼났거나 자기 하는 일들이 좀 잘 안 됐을 때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면 되는데 의견을 제시를 못했을 때 그때도 번아웃이 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좀 들을 때마다 같은 어떤 이제 이야기들을 해주는데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얘기하기보다는
좀 더 이 순간을 좀 더 유연하게 좀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결론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는지 좀 체크를 해서, 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존중은 해주고, 하지만 나의 의견은 이렇습니다라고 조금 더 깔끔하게 얘기해보는 방법도 제가 좀 제시를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번아웃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건데 우리 선선 씨의 방식처럼 그리고 또 저의 방식처럼 뭐 여러 가지 극복하는 방법들은 다양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번아웃이 또 이렇게 올 때가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 하는 일에. 누군가는 잘하고 있다고 했지만 스스로 생각했을 때 되게 굉장히 좀 지쳤던 상황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요? 그쵸. 지쳤던 상황들은 늘 발생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아니라 역할로 살잖아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무슨 역할, 뭐 너는 뭐 프리랜서 방송인 역할, 뭐 원장의 역할 이런 걸로 살다 보니까 주부의 역할. 네, 나의 어떤 사람으로서의 감정을 좀 생각하는 부분이 좀 약해져서 좀 그런 시간들이 좀 적어져서 그런 부분에서 오는 감정적인 어떤 부족함 그게 번아웃으로 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무기력하다 이런 그렇죠.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번아웃의 감정 중에 가장 주요한 감정일 것 같은데 네네. 무기력하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는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했으니까 그냥 쉬는 시간 갖는 거야. 맞아요. 네. 근데 이렇게 그냥 물도 흘러가듯이 사람들의 생체 리듬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라고 그냥 흘러가는 감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뭐 극복하려고 굳이 애를 쓰지 않아도 나의 원래대로 원래 흐름대로 돌아온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장인분들은 이렇게 퇴근하고 나서 소확행이나 또 맞아, 워라밸을 겪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주말을 좀 보내는 경우도 있고. 또 세필 씨는 좀 어떠세요? 러닝 이런 거 하면서 그 시간에 아니고 네네. 그 시간에 이제 물론 육체적으로는 힘이 들긴 하는데 뭔가 채워지는 느낌을 받거든요. 에너지가 채워지는 느낌. 그래서 좀 번아웃을 육체적인 어떤 강인함으로 육체적인 강인함을 키우는 방법으로 좀 이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쉴 때는 확실하게 쉬고 네, 그때는 본인한테 시간을 주는 게 맞아요. 가장 또 좋은 방법이고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디서 봤는데요. 뭐 네. 이만하면 잘했고 이만큼 견뎠으면 오늘은 좀 쉬어도 돼. 자기 자신을 조금 내려놓는 연습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번아웃은 오히려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는 저한테 번아웃에 대한 부분에서 문장 메시지를 제가 스스로가 갖는다고 한다면 이만큼 했으니까 됐어. 너무 좋다. 오늘도 행복하게 최선을 다했어. 물론 결과가 좋지 않든 좋든 간에 오늘 내가 이 일을 했고 이 순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고생했고 애썼어. 이 한마디를 해주고 싶네요. 풀투비는 뭔가 대단한 것을 풀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들의 이야기, 그 사소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고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에피소드 번아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새별 씨와 같이 마주했는데요. 또 이렇게 얼굴 보고 이야기하니까 너무 좋네요. 좋으세요? 네, 제가 어제까지는 번아웃이었는데 지금 얼굴을 보고 활짝 기분이 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야기를 공유하고 또 감정을 네네. 공유하면서 번아웃을 극복하는 그런 것도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가까우신 분들한테 내 감정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정말 내가 힘들고 버틸 수 없다면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새별 씨께서 항상 사연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 네. 다음의 사연 또 기다려집니다. 우리 다음 사연은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저희 영상에 이제 공감을 하셨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좀 적극적으로 네.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블로그도 열려 있고 또 유튜브 영상 댓글로도 받고 있고요. 이메일로도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네, 저희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